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지방에 건물이 있는 또는 건물 토지를 추천을 하게끔 되는데 여기서 취득세 증가 제외 기준 1억에서 2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취득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또 살 때는 4%, 두 개 살 때는 8%, 세 개 살 때는 12%에서 취득세를 높였다는 얘기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지방에 집을 샀을 때는 집이 서울에 하나가 있고 지방에 있는 것을 샀을 때는 한 채가 있었기 때문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 채로 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그냥 1.1%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 건물 가치. 원래는 1.1%거든요. 그것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서산지원의 2024-2239 임의 경매입니다. 서산지원이 있는 겁니다. 천안, 목천에 천안에 있는 건데 전원주택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진행됐는데 얼마짜리 보면 이게 얼마죠? 감정 가격이 4억짜리가 얼마까지 하라고 했죠? 1억 3천인데 9억 9월 8일 날입니다. 임의 경매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160평 32평입니다.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3,700만 원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도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취득세를 4% 8%를 내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사람은 펜션으로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사실 펜션이 아니라 이 천안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냥 전원주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지 이거를 펜션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사람이 여기 집에다 뭘 만들어면 애견 풀장도 만들어 놨거든요. 애견 풀장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가 강아지를 많이 기른다는 거예요? 펜션으로 빌려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 뭐 자체가 좋다는 것보다는 전원주택지로서는 상당히 좋고 전원주택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4억짜리인데 1억 3,700만 원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지 이 집 부동산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파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우리 수강생들에서 가끔 가다가 교수님 그 강제 경매는 뭐 경매 추천 물건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러는 부동산인데 이거 좀 팔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못 팔아서 나한테 팔아달라 그래요? 안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면 다 팔려요. 근데 높은 가격으로 팔라니까 못 파는 거지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4억짜리를 감정 가격이 맞다 그러면 3억에 판다 그러면 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4억에 그대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를 4억짜리를 3억에 판다고 생각을 하고 3억에 팔 수 있는가를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3억에 팔 수 있다고 했을 때 내가 2억 5천이든지 1억 5천이든지 얼마에 매입을 하게끔 되면은 이걸 파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고 이자가 얼마 들고 경비가 얼마 드는데 얼마까지 낙찰을 받아서 얼마까지 팔으면은 수익이 얼마가 생기구나 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추천한 물건 제가 봤는데요. 이거 이번에 제가 그 4번 물건이 관심 있고 거기 가봤는데
참 좋을 것 같아서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를 쓰면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 얼마나 쓰라고 그래요? 그 저한테 그런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서 매매되는 가격이 얼마인가 봐요. 3억에 내놔도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억 5천에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4억이라는 얘기지 4억에 매매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잘못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시려면 가봐서 실질적으로 이 전원주택이 얼마에 매매가 되는지를 알고 예를 들어서 가봤더니 3억에 매매가 되더라. 그럼 나는 2억 5천에 팔아야 된다. 그럼 2억 5천에 팔아야 될 때는 내가 얼마 이하로만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가격을 본인이 가서 정해놓고 입찰에 들어가고 그 가격에 낙찰 못 받아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상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봐야 돈이 수익이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다가 얼마를 써야지 돼요? 하시는 분은 아직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원주택인데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걸 왜 유심히 봤냐면은 나이 먹으면 전원주택에 살아야 돼요? 아니면 시내에서 살아야 돼요? 편의시설이 가까운 것이 좋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좀 전원 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겠더라고요. 집 자체가 위치나 이런 것이 집 상태가 상당히 새로운 집도 새로 잘 지었고 동네도 깨끗하고 여러모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길래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 50대 중반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매입하셔서 사셔도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이지만은 전원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보존관리나 계획관리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 자체가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같이 여러 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거의 비슷한 주택이 같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정도쯤은 감정 가격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잘 지어진 집이죠. 보면. 그래서 이건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도 내부도 깨끗하게 잘 만들어진 겁니다. 관리도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뭐까지 갖다 놨어요? 침대 갖다 놨죠. 그 침대가 내게 돼요, 안 돼요? 내게 안 되죠. 이거는 뭐냐면 펜션으로 빌려주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펜션으로 빌려주지 않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최저 가격으로 사서 파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사를 가요. 가서 한 8일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기서. 김 사장님 마음이 없으시죠? 네, 마음 없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천안이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그쪽하고는 조금 좀 멀더라고요. 침대는 이제 가져가라 그래야죠. 가져가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이 와서 그냥 조금이라도 돈 주시면은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런데 여기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 땅은 하나인데 도로로 지분들이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13개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1번하고 2번, 13번하고는 두 개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농지로 돼 있어요. 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이 뭐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다. 무조건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농지냐고 물어봤더니 뭐로 답변했어요? 뭐라고요? 현황이 농지인 여부.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죠?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함.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필지는 전부 다 13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한 필지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고 나머지 도로로 되어 있는 그 필지 중에서 지목이 두 개는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필요한데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띄워달라고 했을 때 안 띄워줄 이유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띄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울 뿐이지 이거를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